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하루 종일 차트와 수급을 보고 있자니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생각들만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양봉 흐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장중 수급도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종가상으로는 기대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이런 흐름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주식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푹 쉬면서 재충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종목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저는 꾸준히 영상을 리뷰해 드릴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유상증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로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 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부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유상증자에 따르는 이런 브리핑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정보 공유 그리고 멘탈 관리도 이렇게 해드리면서 여러 방면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유중 공시처럼 주식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악재도 언제나 나와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관련주들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종가 플러스 0.93%로 마감이 되었죠. 여기 있는 종목들에 비해선 아쉬운 마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원전 테마가 움직일 이유도 없었고 오늘의 거래량만 본다면 그냥저냥 안 빠지고 잘 버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두산 관련주들 이렇게 오늘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탓도 있겠지만 다 올라가는데 좀 동반 상승하지 못하면서 아쉬움도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사실 두산 밥캣이라던가 두산 퓨어셀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두중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두산의 차트와 두중의 차트는 아주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두산은 5% 이상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개파락된 부분을 채우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두산과 두산중공업 9월 잔잔하게 좀 흘러가다가 10월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급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도 닮아 있죠. 두중 유상증자로 인해서 두산도 이렇게 개파락 영향을 받으면서 떨어진 부분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12월 들어와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져가고 했지만 두중은 또 약세 흐름을 보였고 두산은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 또 강하게 올리는 모습도 연출을 했습니다. 물론 갭으로 떨어진 수치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두중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한 마이너스 18% 이렇게 하락이 되었고 두산은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두산이 또 지주회사긴 하지만 두중보다 시가총액도 5배가 좀 작고 유동 주식수로 따지면 두산중공업이 3억 주 그리고 두산이 대략 60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차이가 나긴 합니다. 단순 비교하기엔 체급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두산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종목 가운데 두중만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아쉬움은 남기는 합니다. 무거운 종목이 유상증자 악재로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나올 일정들 뒤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신주 배정일 연말이 다가오면서 신주주들 유증을 받기 위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은 시장에 대한 리뷰보다는 사이클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주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는데 1년 정도로 따졌을 때 하락하는 일수나 하락하는 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연초죠. 1월 달에서 3월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이 가장 좋지 않고 그에 못지않게 지금 12월 달도 안 좋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2월 산타랠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산타랠리가 있는데 반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몇 년간 이런 산타랠리는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양도소득세부터 대규모 자산 능력 있는 우량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차익 실현을 가져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배당주 편입으로 좀 맞불을 고려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배당주들의 매력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번 연도 배당 수익률이 가장 큰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1위가 삼성증권이고 그 다음은 현대중공업지주, 탑10을 봐도 증권사, 지주사, 그리고 은행주들에 이렇게 몰려 있고 아무 종목들이나 다 배당을 주지는 않죠. 좀 정리를 하자면 12월 달 자금 이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를 좀 조심하셔야 할 타이밍이 12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달만 좀 잘 버텨 나간다면 앞으로 한 1, 2개월 정도는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고 3월에는 또 정권 교체 시기라서 정부에서 증시가 박살 나는 걸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힘들겠지만 이런 흐름도 좀 겪어보고 상승장도 겪어보고 이런 경험들이 좀 쌓여야 이전의 학습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시장 좀 잘 버텨보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참고적으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을 좀 보시면 주가 이 정도밖에 오르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급만 가지고 주가의 등락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건 사실 볼 필요가 없겠죠. 오늘 외인이 55만 주 순매수, 기관이 7만 2천 주 순매수, 그리고 개인이 60만 주 이탈이 되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52만 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기간 상세로 봐도 보험이라던가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5만 7천 주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초에 주가는 시작을 하면서 좀 저점까지 내린 이후에 오전 11시까지 다시 고점인 21,85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전에 수급이 외인이 한 6만 주가량 좀 순매수고 그리고 기관이 3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프로그램도 한 24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었죠.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마이너스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좀 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가가 올라야지만 개인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주가가 다시 시가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개인들은 다시 여기서 좀 빠졌을 거고 오후에는 외인 프로그램 매수를 더 늘리면서 결국엔 종가를 1% 부근까지 올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잔잔하게 가다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오늘 JP모건과 모간서울 합쳐서 30만 주 이렇게 이상 순매수가 되었는데 들어온 시간을 보면 오전 11시 30분에서 종가 부분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좀 바닥권에 있을 때 계속 주워 담으면서 막판에 조금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하자면 주가를 올리면서 고점에서 한번 이렇게 팔아먹고 주가가 또 내리니까 개인들은 또 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좀 접점 매수가 들어왔다. 뭐 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아 보일지언정 주가적인 부분은 크게 부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특성상 주가가 떨어지면 팔고 싶고 주가가 갑자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승을 한다. 당연히 사고 싶을 겁니다. 뭐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나올 수 있는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과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8일 대만에서 탈원전 재개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이 되고 22일은 EU 텍소노미가 또 발표가 되고 또한 두산건설에 대한 매각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EU 텍소노미인데 좀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 다시 원전 찾는 유럽, 미국, 두산중공업 살 길을 찾나? 원자력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앞둔 가운데 EU 집행위원들도 원전 이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미국이 원전을 무공해 전력에 포함한 데 이어서 유럽에서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면 국내 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러브콜을 보내면서 원전업계도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원자력 이용 관련해서 각 회원국 결정을 지지하고 이를 지원 보조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오는 22일 발표를 하게 되죠. EU가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을 시키면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 예산을 원전에 쓸 수 있고 원전 기업들도 그만큼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반대하는 나라도 있지만 다수의 국가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녹색 분류 체계 편입은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을 무공해 전력으로 포함시켜 2050년 탄소 중립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전 세계 에너지 정책 흐름이 원전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국내 원전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전이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전 세계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 원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EU라던가 해외 언론들에서는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좀 뭐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는 거에 반해서 문제는 국내죠. 환경부에서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뭐 최종안을 마련했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었던 부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한 적도 없었고,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습니다. 탄소 중립을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보다도 더 강한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EU. 아직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뭐 인정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먼저 서둘러서 결정한 건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원전을 제외하고 계속 간다. 뭐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22일에 EU에서 좋은 쪽으로 발표가 나도 사실 한 번에 국내에서는 뭐 기조가 변한다는 기대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과연 EU에서 이렇게 친환경으로 확정을 지어버리고 미국, 중국 등등 여러 강대국들이 원전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우리만 계속 반대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 부분을 수정을 하면서
좀 변화를 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다음 주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EU 텍소노미에 대한 내용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분위기가 원전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은 대부분 알고 계신 이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좀 크게 급등을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투자로 이어지고 원전을 원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원전을 또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주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렇게 좋게 상승을 하면 좋은 거고, 이렇게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수주들을 좀 기다려 보면서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주가의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 분석은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2만원과 22,000원 박스권을 계속 횡보를 하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방은 23,000원 저항 돌파를 보시고, 하방은 혹시 2만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18,500원에서 19,000원 선에서 지지가 되고 다시 되돌리는 자리가 나온다 라고 하면 물량을 좀 추가할지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1차 발행가는 연말에 발표가 되고 최종적으로 발행가는 내년 2월 7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유증을 받으실 분들은 너무 급하게 현재 구간에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좀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